아마 제주에 있는 분들은 같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난 수요일 저녁 저희가 수요 서비스를 마치고 나왔는데 저쪽 남쪽 하늘에서 엄청나게 번개가 치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봤나요? 번개 칠 때? 오케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불꽃놀이가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늘에서 엄청난 정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이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방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 정전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번개죠. 번개가 경우에 따라서는 천둥으로까지 이렇게 번개, 천둥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는 정전기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전기, 다르게 말하면 어떤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갈등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해소, 다시 말하면은 이 번개같이 이것이 이 방전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예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원불교는 지금 한국에서 네 번째 큰 종교입니다. 원불교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그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불교에 계시는 34분의 수의단 원들이 전부 사퇴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어떤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한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본주의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더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이런 갈등적인 상황으로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들에 있는 여우도 들어갈 소굴이 있고, 그리고 새들도 그들의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큰 사랑을 드러냈던 수많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려진 몇 개의 예만 들어봐도,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근세 잘 알다시피 수은 최재우 선생님,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을 찾지 못하시고 처형당하셨죠. 그뿐만 아니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고 죽고. 그한 예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분은 죽은 다음에 교황으로부터 이단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단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사형이었죠. 초기 이슬람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이슬람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슬람 계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바하의 창시자인 바하울라도 사실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이렇게 신을 닮은 존재들, 큰 사랑을 드러냈던 수많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사실은 초기에 원래는 인간은 낙원에서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낙원에서 살았던 존재들이 신과의 관계를 피하면서 어떤 순간 피하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는 이 인간이 어떻게 신과 분리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그려주는 역사입니다. 그 부분을 최근에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어떤 책에서 기록한 것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레미 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패터닝 인스팅트, 패턴화하는 본능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것이 인간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 문화적인 역사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지금같이 이렇게 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특히 서구 문명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원래 인간은 수렵인이었다고 하죠. 원래 제일 처음 인간은 사실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냥 수집해서 그걸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자연을 무한히 제공하는 그런 부모들처럼 여기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영을 지니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 그리고 모두가 다 살아있는 실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동물을 잡아가지고 식량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도 그 동물의 영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영에게 감사드리고 그 영은 잘 떠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 자기가 먹으면은 그 동물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농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업이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의미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구약에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걸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카인은 농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농업인이 이 그러한 유목인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문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레미는 그러한 것은 한 10,000년 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목축인일 때, 특히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살던 때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그러한 소스가 부족하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그 옮길 때 짐을 가지고 다니는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항상 나가면 바로 채집할 것이 있고 사냥할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농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농업을 잘해서 그 해 먹고도 남는 것이 생긴다. 그럼 그걸 축적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 개념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 불균형에 의해서 거기에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계급이 더 커지면서 어떤 국가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제국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커지니까 이제 그러한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이제 큰 공사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것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다가 17세기에 와서 이 과학혁명이 또 다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그 힘이 커지면서 이제 다른 우리가 근세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인종차별주의 같은 거, 백인 우월주의랄지, 또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구적인 사고 방식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그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몇백 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그 사고의 아주 바탕에 있는 것이, 그 서구적인 사고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reductionist worldview, 환원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 이게 바탕에 깔려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자연을 하나의 기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한 그 결과가 지금 현 문명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기를 우리가 지금 아주 그 위험한 그런 곳에 와 있는데 우리가 아주 빠른 상태로 이 세계 문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한 이 불균형 때문에 이 불균형, 우리가 창조 너무나 불균형이 커져가지고 이것이 지금 과연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야 하는 그런 곳으로 와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한 가지, 이 서구 문명이 처음으로 다른 문명으로부터 배울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특히 동양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구 문명이 동양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배울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래서 만약 이걸 잘 배운다면은 그러한 붕괴가 아니라 어떤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문명이 갈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문명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떤 앞으로 그림을 더 그릴 것인가?